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을 요점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 되면은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봐주세요. 세계 지도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미국은 해적. 발음이 뭐 같은 거 뭔가 해적. 해적. 이 바다가 퍼시픽하고 아틀란틱가 해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저 역할은 방어에 좋죠. 그 다음에 침략에도 좋아요. 왜 침략에 좋냐면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침략에도 좋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섬들은 다 미국이 지배하고 섬이 거의 없어요. 이 사이에 대륙도 없고 커다란 섬이 없지만 가장 큰 섬이라는 게 하와이예요. 하와이 미국이 지배하고 있죠. 괌. 아예 이쪽은 아주 조그만 섬밖에 없어요. 이쪽인데 이 조그만 섬 여기 있는 섬들은 미국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미 군사기지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둘러싸서 침략에도 좋고 방어에도 좋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어떻게 생겼냐면 야, 이 아메리카에다가 앵글로색슨 제국을 만들자. 앵글로색슨이에요. 영어 쓰는 백인들 금발입니다. 서부 유럽 그 제국을 만들자는 게 미국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을 만들려면은 딱 보니까 앵글로색슨에서 캐나다는 앵글로색슨 들어가니까 북미 제국. 여기 중남미 멕시코는 저기 앵글로색슨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앵글로색슨 제국에 들어왔어요. 속국. 그래서 캐나다까지 포함한 앵글로색슨 제국을 만들고 밑으로는 내려와서 밑에는 그 속국, 앵글로색슨의 속국을 만들고 다만 멕시코는 미국과 맞대기 때문에 멕시코 중에 뉴멕시코, 텍사스가 원래 멕시코의 영토였어요. 백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멕시코 땅 중에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뉴멕시코와 텍사스를 전쟁을 해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수도까지도 쳐들어갔는데 멕시코는 저기 앵글로색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토를 확장 안 해요. 그냥 돌아와 버려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여서 중남미를 속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꿈이 맨 처음에 유럽하고 가까운 이쪽에 동부를 13개 식민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서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태평양과 대서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내륙 팽창, 서부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대서양까지.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860년대까지 쭉 해가지고 1900년대에 완전히 도시화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2번이나 침공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미국이 하도 캐나다를 침공해가지고 미국하고 통합하려가죠. 지금 트럼프가 그러는데 이미, 독립전쟁에도 그렇고 1812년도 그렇고 캐나다를 병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영국이 캐나다를 자치구로 해서 독립시켜줘요. 그 이후에는 이제 캐나다를 침략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륙에는 앵글로색슨 제국이 생기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이제 확장해야 되죠. 딱 보니까 이쪽에는 유럽이 강하죠. 아틀란틱은. 그래서 만만한 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데 이 태평양에 스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도 스페인과 전쟁을 두면서 하와이, 필리핀을 떼서 이 태평양에서 스페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태평양을 장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평양을 노리고 있던 일본하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게 돼요.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을 목표로. 그 다음에 이 대서양은 강한 유럽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의지가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양차 대전에 미국이 유럽을 2번이나 구해주죠. 그래서 1, 2차전을 거치면서 대서양까지 장악해서 결국은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장악해서 좌우 상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차 대전이 돼서 이제 냉전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냉전에서 미국의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이거죠.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됐죠. 그래서 유라시아에 하나의 제국이 건설하면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 제국, 이슬람 제국 다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미국은 유라시아에 제국만 생기지 않으면 미국이 영원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유라시아에 제국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유라시아에 제국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누구냐? 중국, 러시아, 이슬람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러시아, 이슬람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느 한 나라도 여기를 유라시아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슬람 제국이 못 나오게 이슬람 제국을 분열시키는데 알박기를 하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중동 이슬람 국가 사이에 이스라엘을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중동 정세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 대 수니파의 대결, 그 다음에 공화주의 대 왕정의 대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축으로 해서 이슬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소 전략, 중소 분쟁했죠.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하면서 핵전쟁까지 하려고 했죠. 소련이 핵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도 니네 소련 가만 안 놔두겠어. 그래서 중소를 이간질시키면서 중국을 땡겨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중이 밀월 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중이 밀월 관계를 가져가고 그 사이에 1970년대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그 경제력을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플라자 협정을 하죠.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에게 치명타를 주고 그 대신에 공산품, 세 개의 공장을 중국으로 땡기면서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 미중 분업 체제, 미국과 중국이 동반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로 쭉 오게 되면서 엘친 시대 때는 러시아는 미국에 종속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미국이 모스크바에 선거 캠프를 차렸고 엘친이 선거 때마다 미국이 돈을 무준전하게 러시아에 줬어요. 그래서 엘친 때는 러시아가 미국에 종속되고 중국도 역시 신자유주의 분업 체계에서 그래서 바로 엘친과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완전히 미국의 제일 패권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푸틴이 등장한 이유는 미국이 엘친의 자존심을 너무 깎으니까 미국 놈 너네 골탕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꼴통 푸틴을 갖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집어넣고 엘친이 중간에 사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푸틴이 되고 나서 유럽연합에도 가입하고 싶고 나토에도 가입하고 싶었는데 바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권이 확대되는 것을 미국이 싫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는 걸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성장하게 되고 시진핑 시대 때 이제 그 미중 그 분업, 값싼 건 중국, 비싼 건 미국인데 이제 중국이 비싼 것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제 그 푸틴의 콧대를 꺾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조지아라든가 동유럽의 나라들을 반 러시아로 많이 유인해서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조지아 전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영토가 조각났지만 그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러시아 주변국들이 나토에 많이 가입했어요. 헝가리나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그래서 러시아 국경까지 나토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보면은 우크라이나만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어가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영향권이 줄어들면 나토가 러시아 국경까지 가서 러시아의 콧대를 꺾어놨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다음번에는 이제 중국이다. 대만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시진핑 시대에. 그래서 이제 나토라는 유럽 동맹과 아시아 동맹이 힘을 합쳐서 바로 대만 전쟁을 통해서 이 중국의 콧대를 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현재의 정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점 정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쭉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륙팽창주의. 내륙팽창주의는 미국을 탄생시킨 13개의 식민지는 전부 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죠. 순서대로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탄생시킨 전쟁들이 있어요. 뭐 스페인 왕의 전쟁이라든지 6년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이제 북미의 종주권이었고, 이 13개 식민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는 독립 이후에 인디언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멕시코로부터 빼앗거나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구가 많아야 되고 영토가 확장해야 되고 바로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확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건설하자. 에덴 동산이죠, 미국이. 이거 바로 이제 신성한 의무다, 자기들의 청교도 정신이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위한 제국이죠. 이 자유를 위한 제국을 아메리카 대륙에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로 자유를 위한 제국을 세계에 확장하자는 거예요. 이 팽창의 천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운명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태평양과 그 대서양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 바로 기독교 국가, 자유국가를 확장하자는 미국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태평양 연안으로 확장, 고 웨스트라는 구호가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첫 번째 멀로주의죠. 멀로주의 전에 1800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IT에 최초로 흑인 공화국이 생깁니다. 미국이 최초로 이거를 쳐들어가죠. 왜냐하면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가 있는데 흑인들이 공화국을 세웠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쳐들어가는데 종국적으로 이 흑인 공화국을 타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지금까지 IT를 경제 제재를 하죠. IT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로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바로 세계에 가장 오래된 제재, 쿠바나 조선보다 더 오래된 제재가 바로 IT입니다. 그래서 IT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공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플랭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점령하면서 그 사이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중남미에 그 해방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라플랭 폐위에 비인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조죠. 아메리카 식민지를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북미에는 미국한테 뺏겼죠. 그리고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장악하고 있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러시아 역시 나폴레옹을 굴복시키는데 러시아가 절대적인 영향을 했는데 그 기회를 타서 태평양으로 남하하려고 하죠. 시베리아, 그 알라스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그 영국이 미국을 꼬드깁니다. 야, 니네 앞동네인데 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시 식민지를 회복하냐? 그래서 이 멀로 대통령에게 그 유럽이죠. 유럽은 그 중남미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멀로 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멀로 선언은 신생국으로서 유럽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주력하는 대신에 최소한 중남미까지는 그 자기 영향권에 두자는 거고 여기에 이제 미국, 영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첫 번째는 이 당시에는 아직 미국의 해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멀로주의를 하는 강제력은 미국 해군이죠. 미국 해군이 이러한 그 해군을 동원해서 다른 그 유럽 국가들이 중남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멀로주의는 바로 이제 그 영국과 미국의 이러한 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멀로주의는 그 유럽이 중남미에 오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멀로주의인데 중남미에 유럽이 들어오면은 유럽을 축출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루즈벨트의 귀결이랍니다. 니네 오지 말랐는데 너 자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중남미에 자꾸 오고 돈 빌려줘가지고 채무 제국주의로 해서 식민지 하는데 안 돼.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정에 간섭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가능했던 거는 미국의 국력인데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육군 전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와 싸우면서 해군력을 키웠다가 스페인 전쟁 1900년도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과 견주는 해군력을 가지게 되면 육군과 해군이 바로 이제 1900년대 루즈벨트가 특히 해군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과 육군과 해군이 어떠한 유럽 제국과도 맞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로소 이제 중남미에서 힘으로 그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쭉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전쟁이 이렇다는 거고요. 스페인 전쟁이야말로 제국주의와 치른 최초의 전쟁. 그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전쟁은 미국이 1812년 전쟁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독립전쟁이 있는데 제국주의 전쟁은 바로 스페인 전쟁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쿠바를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루지애나 프랑스부터 샀는데 10배, 알래스카에 20배를 줬지만 스페인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필리핀과 쿠바에게 야, 왜 니네 스페인에 식민지하고 있어? 니네 독립해야지. 민족 자치를 해야지. 니네 독립운동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 사이에 미국의 메이노가 원인 모르게 폭파하는데 그 아바나에서 스페인 영향권에서 스페인의 소행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그 나중에 이제 뭐 보일러 사고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페인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까지 하는데 푸에르토리코는 앵글로색슨이 아니에요. 푸에르토리코 국민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주가 되다고 한다는데 미국에서 거부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영어를 쓰고 백인, 금발 아니면은 미국의 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푸에르토리코는 자치령, 지금까지도 자치령은 아주 쿠바나 필리핀도 전부 다 주로 인정 안 합니다. 필리핀도 얼마 전에 미국 주로 해달라는데 주로 인정 안 해줍니다. 한국에서 국민투표로 미국 주로 해달라도 미국에서 안 해줍니다.
하와이 왕국도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미국은 이제 영국과, 화해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싸운 게 캐나다 문제인데, 캐나다가 자치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영국과 협력 관계로 돼서 앵글로 섹슨의 동맹, 형제 관계로 되는데, 근데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에요. 그 이유는, 영국이 인도까지는 먹는데, 그 동북아까지는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한테 야 니네가 동북아 먹으면서 러시아를 견제해.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영일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태평양에서 바로 그 영국의 뒷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이 태평양 동북아를 분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 눈치를 봐서 일본과 전쟁하기보다는 일본과 나눠먹게 합니다. 일본 열도의 이북 코리아 반도와 만주에 일본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영유권을 받죠. 카스라테프타 밀락이 이제 이런 거고 결국은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요. 문호 개방 정책은 영토 확장. 미국은 영토가 충분하죠. 그래서 미국은 영토가 필요 없어요. 영토 식민지가 필요 없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위한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이미 1900년도에는 미국이 자기들이 쓰고 돈 나올 만큼의 과잉 생산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해외 시장을 얻지 못하면 생산물이 팔리지 못하고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할 거예요. 시장을 얻어야 돼요.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이거는 문호를 열어라. 문호 열어를 그 영국과 프랑스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특혜를 줘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쉽게 말하면 나눠 먹자. 니네 혼자만 그 미국 중국을 나눠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나눠 먹자 하죠. 모든 외국에 대해 평등한 상업과 공업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특혜를 미국에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특히 중국이죠. 약소국을 수탈할 수 있는 이러한 제국주의 신사협정이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문호적 개방 정책의 비극적인 게 바로 이제 의화단의 난이죠. 의화단의 난이 이제 박서 레벨리온.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가 여기에 그 부안해동 와가지고 의화단의 난과 같이 하죠. 그래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8개의 국가가 베이징을 무력으로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나눠 먹습니다. 중국을. 이게 바로 이제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문호 개방 정책은 그 항행의 자유라고 그래요. The freedom of navigation. 그 자유 통행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대한 군함을 통해서 야, 이거 공해상이니까 우리가 항해할 수 있어. 그리고 침량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은 커다란 배를 가져가지고 대포로 해안가에다가 대포를 쓰는 거죠. 이거 함포 외교다. 함포 외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페리 제도를 보내서 일본을 굴복시켰죠. 이게 다 영국과 스페인이 하던 방식이에요. 일본은 조선에다 했죠. 이거를 몽둥이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빅스틱 때리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하는 이런 문호개방책.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로 넘어가면 민족 자결주의는 1차 대전에 즈음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돼 있죠. 육군과 해군. 그래서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까지 넘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기존의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제국주의들의 식민지 지배를 균열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문호개방 정책에서는 영국과 그 프랑스와 나눠 먹었는데 민족 자결주의 단계에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의 식민지를 빼앗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독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내용은 잘 알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그래. 우리는 식민지에 반대해. 그래서 첫 번째 1차 대전에는 원래 독일과 일본 패전국들의 식민지만 해방했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 이후에 미국이 점점 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를 해방시키라고 강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죠. 미국의 루즈벨트가 인도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 영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1차 대전에 바로 이제 국제연맹을 창설하려다가 윌슨이 제안했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들은 받아들였는데 미국의 상원이 거부했죠. 고립주의 때문에. 그래서 윌슨의
국제연맹, 다시 말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통한 세계의 식민지를 분할하려는 게 1차 대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즈벨트에 가가지고 유엔이죠? 유엔으로 가서 그때 가서 성공하게 되고, 여기 관련돼서 1차 대전에 원래 미국은 독일에도 민족 자결권과 내정 불간섭과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걸 못하게 했는데, 이게 14개조인데, 미국이 이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을 안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 가혹한 배상을 요구해서 독일이 붕괴하게 되고, 이런 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독일 영토가 빼앗기고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오면서 히틀러가 민족적 지지죠. 독일 민족의 지지를 얻고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서 미국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2차 대전 승리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패전국에게 채찍 대신에 당근을 주죠. 손해배상을 한 거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